제가 오행명상이라고 결합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요. 차근차근 아마 우리가 10번으로 그런 맛을 다 볼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면서 가보는 거죠. 어쩔지. 응. 이제 왜? 상담. 하시고 하면 안 되나? 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꼭 열어달라 해가 여는 거 같아요. 쌤이. 네. 상담하시는 분들도 관심 많아요.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스타트가 항상 중요하니까 일단 시작하면서 우리가 방향도 한번 잡아보고, 이게 이제 반갑습니다. 수업은 혼자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수업하는 과정에 제가 배우는 게 더 많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정립하는 부분들도 또 새로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러한 시도로 해서 이것을 결합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다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배운 그 내용들을 결합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분명히 이 지점은 결합되는 지점이 있어서 제가 또 시작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소개를 사실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 선생님 한 분 저 안에 있으세요. 저게 줌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다 보여요, 서로. 예. 근데 저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보이고, 예. 제가 사람들도 보이게 해드릴까요? 네네. 다음에는 서로 다 보이게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네네. 그렇게 이제 이 수업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소개를 서로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안 보여도 소개해 주세요. 네. 자, 네. 자기소개 시간이에요. 자, 저는 이름은 이혜경인데 제가 불리고 싶은 닉네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마나라는 이름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마나는 실제로는 융의 책에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신성한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 이 이제 그 폴리네시아 적도 지방에 가면 이 마나라고 이렇게 부르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게임에 가면 애들이 게임하다가 피가 떨어지면 살아가요. 이게 피가 떨어지면 마나를 사야 된다고 해요. 그걸 먹어야지 살아나게 되는. 네. 그래서 마나는 에너지고, 근데 실제로 처음에 마나를 정하게 된 건 제가 독서 모임을 합니다. 독서 모임을 하는데 마음을 나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책 모임을 하다 보니까 마음을 나눈다고 계속 썼는데 우리 그 융에도 만화가 있어서 마음을 나누면 자기 스스로가 신성한 에너지를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찾아서 누가 줄 수 있는 게 꼭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지 안에 있는 건데 못 찾아서 막 그러는 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상담이나 모든 일에 자녀를 키워도 자기의 에너지를 찾아주는 게 부모가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닐까. 원래의 에너지를 찾아주는 거. 본래 그 에너지. 내가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것도 아닌 원래 그 에너지를 찾아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혜경이고요. 앞으로 10회를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선생님들 소개를 좀 할 건데 아직 출석률이 다 안 오셨지만 먼저 오신 분들끼리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없이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먼저 소개를 하시죠. 저는
이름은 이현정이고요. 이현정 씨.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예. 예. 네, 직장 다니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출근을 하는 날인데 그냥 이제 쉬는 그거를 떴거든요. 연차를 떴거든요. 연차 쓰시고 오셨군요. 그래서 예. 차라리 평일 아침이 저는 낫거든요. 아예 예, 예. 연차를 쓰면 되니까. 예. 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공무원이에요. 아이고 좋으시네. 네. 다행히 어떻게 기회가 돼갖고 아. 10회까지는 날짜를 뽑으니까는 잘만 쉬기만 하면 예. 아이고 잘 됐네요. 생각이 돼서 예. 그래서 정말 뭐를 배울 때는 기대감이 있는데 예. 이게 좀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시작은 항상 기대감에 막 들떠 있는데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물론 자기 욕심일 수도 있는데 아, 기대가 크시면 실망도 크죠. 근데 저도 불안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항상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마음 공부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마음을 더 좋게 하러 왔는데 다치지 않게 살아. 끝까지 서로 잘 좋은 인연으로 좀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인연은 나쁜 인연도 좋은 인연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쁜 인연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연 만나고 그렇죠. 오케이. 예, 좋아요. 자, 선생님. 네, 저는 이배연이고요. 정말 이시네. 네, 연. 이배연. 네. 예. 저는 울산에서 왔어요. 어머야. 네, 상담. 울산. 이제 상담을 하고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좀 느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나는 남의 이야기 다. 네, 하면서 그래야죠. 끝이 어떤 자기 수행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거를 찾다 보니까 이제 명상하고 너무 연결이 잘 돼서. 맞죠. 그래서 명상을 최근에 조금씩 혼자서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본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더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어서. 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산까지 내려오게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하고 예. 제가 많은 것을 줄 수 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저도 잠깐만요. 여기 소리를 절로 한번 보내보려고 다시 한 개 더 들었습니다. 우리 소리가 들리시는가? 예. 자, 희선 선생님, 거기 잘 들리십니까? 다른 분의 소리도 소리는 조금 약해요. 약하죠? 들리긴 해요. 네, 예. 제가 다른 쪽으로 제가 마이크를 하나 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소리가 이제 잘 들립니까? 근데 소리는 커졌는데 조금 울려요, 소리가. 아, 조금 그렇죠. 울리는 소리가 나요. 네. 두 개를 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럼 하나면 될 것 같아요. 끌까요? 네, 예. 하나만 하는 게 더 잘 들려. 오케이, 끕니다. 오케이. 네. 하나만요. 네. 세상에. 네, 저희 연차까지 쓰라고 이거 돈 안 주려고 연차 쓰라고. 다 언니가 이제 돈안 주려고 내 말이 근데 우리 학교에서 돈을 받고 싶어. 그래도 또 자, 이런 적이 없으니까 저 처음 봐요. 아, 그래요. 어디 많이 배우러 다니는데 저도 이런 데 결국은 관심 있는 사람이 오게 되더라고요. 처음이에요. 의외로 이 수업을 다들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그렇네요. 자, 부담이 100만 배 됐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쪽을 보십시오. 제가 두 개를 다 봐야 됩니다. 저도 이쪽도 설명하고 저쪽도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자, 오행명상이라는 거를 제가 하게 된 아까 이유를 잠깐 설명했어요. 저는 원래 명상을, 사주를 공부했던 사람, 공부를 한 게 아니죠. 뭐 어떻게 보면 터득한 건데, 어른들부터 하다 보니까, 터득했던 어떤 그 일을 사람들한테 한 번씩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맨날 점 보러 와. 나 점쟁이가 아닌데. 그래서, 나 점 보기 싫은데, 내가 점쟁이도 아닌데, 잠깐만, 내가 어떻게 되는데? 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인생을 뭐고 저게 사람 남의 인생에 가담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는 같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걸 이렇게 해주다가 더 좋은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일찍이 또 상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담 쪽에서는 사주를 아주 막 그냥 터무시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게 신이고 좀 배웠다는 사람이 뭐 그런 거 하는 거 싫어하고 막 이래서 그 부분을 제가 또 생각을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상담 공부를 쭉 해가오면서 그렇다 해가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느끼는 게 생겼어요. 뭐가 있냐면은 내가 내담자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내 하나 좋은 소리라고 해줬는데 얘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걔한테 그게 좋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바뀌었대서 그러니까 만약 이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너무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자기 운명의 시간만큼을 왔다 갔다 해야 제자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바로 갈 수 없어. 바로 가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하는 그런 훈습의 시간이 없이는 경험의 시간이 없이는 그것을 그냥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가진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지그재그를 해서 가게 되는데 이건 상담에서도 똑같이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특히나 상담을 왔을 때 얘가 그래도 변화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사주를 보면 좀 알겠더라고요. 얘가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애다. 아무리 말해도 귀등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운이 들어왔다. 운이 들어오면 말이 들려요. 자각이 될 때가 있어. 예. 그래서 그러면 이놈의 운이 도대체 뭐야? 아니 내가 똑같은 좋은 뭐고 나름대로 걔한테 어떠한 방식이든 이 방식 저 방식 할 거 없이 다 해서 했을 때 어떤 애는 귀등에 튀기가 나가는데 어떤 애들은 갑자기 탁 깨인단 말이에요. 그죠? 흡수가 된다는 그게 거죠. 사람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운하고도 운으로 가야 되나? 사람 따라 다른 거. 그것도 맞죠. 근데 성향이라는 게 운이 있고 성격이 있고 그런 그쵸. 거야? 성향이라는 게 기질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상담 공부 오래 해보면 알겠지만 기질은 느린 사람이 갑자기 빠르게 안 변한다니까. 기질은 안 바뀌어요. 그럼 내가 편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힘든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노동 일을 못해요. 맞잖아요. 굉장히 자기가 추구하고 몸에서 익숙하고 한 게 몸이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적응은 좀 하겠지만 억지로 적응을 하겠지만 이 받아들이는 수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질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번씩 가다 음식점에 가면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몸이 단단하고 배달도 잘하고 씩씩하고 막 즐겁게 막 주고 이런 사람들 보면 체력이 좋아요 일단.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가서 밥 먹어도 기분이 좋으니까 그 집 밥집이 잘 되는 거야. 근데 몸이 힘들어가 이거 하나 들고 가는데도 힘들어가 이러면 그 사람 빨리 지치고 우리도 얻어먹기가 미안한 거야.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기질은 변하기가 좀 힘들다. 안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좀 힘들다. 근데 성격은 변할 수 있다. 응. 성격은 노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사주는 기질과 성격을 내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심리학을 배워도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운에 따르는 그러니까 귀에 들리고 안 들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응? 또 새로 오셨는데. 예, 예, 예. 아이고, 들어오세요. 두 분 다. 아니네. 한 분은 다른 분이라서.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질을 그러면 뭐가 분명히 사람한테 뭐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심리학에서는 핵심적 감정을 태어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양육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주에서도 그게 있죠, 타고난 어떤 것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운을 타고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운이라는 말이 뭘까? 자, 운이라는 글자가 한자로 파자를 해보면 파자라는 거 뭐냐 글자를 뜯어서 보면요. 뜯어서 보면 이 운은 앞에는 이 안에 수레 글자잖아요. 그죠? 수레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이 수레가 바깥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뚜껑이 이렇게 딱 닫혀 있어. 뚜껑이 딱 닫혀 있는데 이 뚜껑이 닫힌 차 안에서 이게 뭐냐면 쉬엄쉬엄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뜻이 책받침변이 달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운이라는 것은 내가 볼 수 없는데 어떤 데는 달리고 어떤 데는 쉬엄쉬엄 가야 된다. 운이라는. 그래서 운전을 하면 내리막길은 천천히 가죠. 쫙 달리면 사고가 나죠. 자, 그리고 길이 뚫려 있을 때는 달려야 되죠. 이런 것처럼 운이라는 것은 내가 운전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운은 오는데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다만 환경을 가지고 인식하는 거죠. 좀 전에 뭐라 했어요? 뚫려 있으면 달리고 그렇지만 쉬엄쉬엄 조심히 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운명은 운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몰라도 저는 운명이라는 것은 운이라는 것은 분명히 수레를 운전하는 내가 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에요. 다만 길을 뭘 만날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인지하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의 운을 알 수 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를 보면 너의 운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5년 뒤에 너의 모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그 말을 했어요. 오늘의 네가 이렇게 하는데 내일이 달라질 네가 있다고 기대하지 마라. 오늘의 네가 내일로 발전되는 거다. 그냥. 그죠? 그런 것처럼 운이라는 것도 운전하고 있는 차가 있기 때문에 차가 가는 것을 내가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핸들을 어떻게 돌리고 운전할 것인가를 인지해야 된다는 게 운이라는 거죠. 잠깐 제가 오행명사 설명 들어가면서 운이라는 걸 먼저 설명했어요. 이는 뭐냐면은 이러한 운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면 내가 운이 나쁠 때는 뭔가 분란이 잘 일어나요. 그게 그렇게 이거를 감지할 수 있는 게 명상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좀 집에 요즘 명상을 하고 계시다고 했고 우리 저 김희선 선생님도 명상을 하고 계세요. 김희선 선생님 어디 가셨노? 나가셨나?
그러면 커피 마시거나. 그렇네요. 지금 어제 가시분인가 봐요. 집이니까 아무래도 음. 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렇네. 문 열어주거나. 자, 이거 볼게요. 근데 심리 이쪽이 약간 서양 쪽에서 왔잖아요. 그 음. 기독교 이쪽에서 약간 좀 이렇게 발달이 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약간 이런 그런 뭐 점이나 이런 게 약간 포기시한 거 아니에요? 서양에도 있어요. 점성술이 있겠지만 네, 점성술이 있어요. 포기시하던 그런 미신이나 타로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다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얼마나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고, 이게 합리적이라는 말이 엄청 좋은 말이면서도 합리적인데 엮이면 그 합리에 고착화되면 여유가 없잖아요. 또 뭐가 또 합리인 거지? 그렇죠, 다 그렇죠. 기준이 다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합리라는 것은 합리적인 걸 모아놨을 때 자기가 합리라고 믿는 거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반합에 의해서 합리적인 어떤 역할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오행명상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놈의 운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야? 이런 것을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해가 자기가 뭔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내가 헤쳐나가면 헤쳐나가지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데가 이게 뭔지 모르는데 뭐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느껴서 자기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동서양과 막론하고 다 궁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때를 막론하고 다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거북이 등 태워서 만드는 게 이제 복서라 해서 이제 그 갑골 문자를 만들어진 계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제사장에 있던 시절부터 이제 사실은 점이라는 문화가 이 농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궁금함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측면을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었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다. 그래서 점성술이 그때부터 있었고 동양에도 내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먹고 살라고. 어떻게 저렇게 해가 언제 뜨고 지느냐에 따라서 곡식이 되고 안 되고 비가 언제 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사실은 역사라는 거예요. 역이라는 게 1월이 합해진 거라고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역은 1월이 합해진 거니까 해와 달의 움직임에 별자리의 움직임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중요시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이라는 것을 그럼 동서양이 다 궁금해했었는데 동양은 어떤 방식으로 나중에 또 서양 이야기 잠깐 하겠지만 동양은 그럼 어떤 식으로 그것이 나왔는가? 맨 처음에 이제 점을 쳐서 야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뭐는 어떻게 되겠어? 제사를 지내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보면 하도낙서라고 적있어요. 저게 숫자가 나오게 된 계기예요. 방향과 숫자가 나오게 된. 자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이 오토예요. 오토. 5개예요. 동그라미가 그죠? 5개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오토예요. 그죠? 자 그리고 안 보이세요? 아 이쪽 종이 좀 드릴까요? 저 밖에 나오고 저쪽에 이면지 있어요. 저 정확하게 보면 밑에 거기에 보면 서랍 쪽에 밑에 A4 자 하도와 낙서라 해서 하도가 먼저 생겼고요. 낙서가 그 뒤에 숫자예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가 1 동그라미 하얀 거 하나가 1 여기 보면 여기 동그라미 하나 하얗게 되어 있는 거 1 그 다음에 2가 위에 2개 까만 거 자,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1이 그거예요. 저게 북쪽이에요. 북쪽. 위가 남쪽이에요. 혹시 이 수업 내용을 저에게 혹시 이렇게 교재로 이렇게 주시나요? 나중에 요약해서 드릴게요. 이게 왜냐면 제가 이게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남의 거를 캡처해서 제가 드리기가 미안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거의 다 캡처한 건데 사실은 저작권을 허락받고 캡처한 게 아니고 내가 다시 그려야 되는데 안 그려가지고 그 우리끼리 나중에 쓴다면 그냥 우리끼리 제가 쓰는 거는 그냥 예, 조용히 쓰는 걸로. 제가 왜냐면 이걸 다 이게 그리고 하기에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예. 자, 이게 오랜 시간을 그냥 여기다 소모하기 좀 그러니까 짧게 하고 지나갈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면 16북이랑 16수라 그래요. 혹시 이름 소리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27, 8라 그래요. 남쪽.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8. 이게 동쪽이에요. 동쪽이고, 목이에요. 목이래요. 자, 여기는 그 다음에 빠진 게 뭐예요? 16, 27, 38, 4. 그 다음 뭐죠? 49. 49. 49가 서쪽이니까 금이에요. 그 다음에 50토 터예요. 5하고 10하고 터예요. 중앙. 이해되십니까? 그죠? 자, 중앙을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된 이유가 먼저 더 궁금하죠? 실제로는. 예. 오행이, 왜 오행인가 생기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우선은 처음에 세상은 무국이었다는 거예요. 무국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극성이 생기지 않았다는 건, 무국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극이 없다. 그냥 막 흐트러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것이 이렇게 우리 한마디로 말씀, 아기가 생길 때 우리 뱃속에서 난자가 있었는데 난자에 정자가 들어가면 아 하고 점이 딱 찍혀요. 그죠? 그리고 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나눔이 생기잖아요. 이게 극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극이 생기는 게 무극에서 태극이 생긴다. 태극이 음과 양이다. 음양이다. 자, 무극에서 음양이 생겼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일태극도라 해가지고 사실은 태극도설이라는 그 원래 뭡니까 주돈이라고 주자라고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왜 그 오행을 알아야 하는가에 보면 주렴이라는 태극도에 보면 이 기본적으로 이 주연계에서 보면 태극이 생기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주돈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자가 역설을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그죠? 주자가 역설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태극이 생긴 게 쉽게 말해서 음과 양이 나눠지고, 음과 양이 나눠지는데 이 극성이 여기는 보면 만약에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같으면 위에는 플러스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성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동서남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숫자로 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것의 중앙에 반반만 딱 되어 있는 것을 50토라고 해요. 이게 태극을 수치로 나눈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극이 숫자로 나누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하도라 그랬죠. 낙서는 숫자가 조금 더 달라요. 자, 보시면 주연계 잠깐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갈게요. 이걸 해석을 하면 우리가 뭐 그거 한 가지 읽을 필요는 없지만 무극이 태극이 되고 태극이 움직여서 양을 생성하고
움직이는 것은 지극히 고요하다 보니까 고요에서 음을 낳고 고요함이 지극하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니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한 것이 그 뿌리가 되어서 음과 양이 나뉘어지고 두 모양이 세워졌다. 양이 변하여 음을 합하고 수, 화, 목, 금, 토의 오행이 생성되며 5가지 기운이 골고루 퍼져서 추나 초동, 사시, 계절이 운행되었다. 이렇게 계속 움직인다. 이 극성이, 음양이 계속 돌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도는 이렇게 상생하는 것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상생되는 걸로만 되고 있냐? 그렇지 않다. 해고 나온 게 낙서예요. 상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과 상극이 없이는 운행이 되지 않는다. 생하는 것은 꼭 극하게 또 되어 있고 극하는 것은 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주가 어머야 이 사주가 너무 좋네 이런 것은 너무 좋은 사주라는 것은 상생과 상극이 잘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주가 너무 좋아서 상생만 있는 사주는 게을러 터졌어요. 합이 많은 사주가 대체로 게으르거든요. 그런 거 보셨는가 모르겠네. 합화가 많은 사람들은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되게. 그렇죠. 그래서 상극과 상생이 적당히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이 그리고 내 사주에 파와 충이 있다는 건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비관적으로 바뀌겠지만 그것을 창의적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보람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우리는 그걸 배우러 왔잖아. 그죠? 응?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선생님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죠? 네, 배터리가 다 됐어요. 다시 충전하고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오행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태극이 생긴 이유, 무극에서 태극이 생긴 이유, 그리고 태극에서 극성이 이제 쉽게 말해서 오행으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했어요. 오행이 바뀌는 과정에서 하도는 상생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도가 되었고 낙서는 상극의 과정을 겪으면서 낙서가 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행은 방향성을 말했고요. 동서남북의 중앙까지 해서 오행을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선생님 다 들어서 아는 거죠? 그쵸. 근데 저거 모르고 이거 공부하면 답이 없어요. 실제로는. 왜 생성됐는가? 태극에서 왜 나왔는가? 무극은 지극히 고요한 혼란의 가운데서 무언가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 생긴 극성이 이게 분파가 되면서 방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방향성이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질서가 순방향의 질서가 있는 반면에 역방향의 질서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 네. 네. 저게 위에 게 우리 태극도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쵸? 자, 동서남북이 왜 나왔는지 알아요? 오행이 설명이 돼요. 그죠? 우리는 방향이 동서남북이에요. 저걸 알면 우리 뭘 알 수 있느냐면 기문동갑을 알 수 있어요. 기문동갑. 방향. 수를 알아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주역 하면서 공부를 하지만 주역은 수 공부예요. 수 공부. 수치에 따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치에 따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과 명리는 달라요. 여기서 달라지는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오행이 생성되는 과정까지 알려드렸어요. 오행이 생성되어서 이것을 주역에서는 이제 결합과 분리를 통해서 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명리는 이것에서 수만 빌려왔어요. 쉽게 말해서 오행만 빌려왔어요. 오행만 빌려왔는데 문제는 우리의 그 어떤 사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태어난 연월의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오행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이치를 좀 알면 공부를 해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 주역이라 했는데 뭐 주산역이라 해가지고 뭐 역법이 나오고 했는데 역법이 왜 나왔느냐? 좀 전에 말했죠. 살기 위해서 만들었다 했죠. 천문과 역법. 자, 우리가 맨날 역사 시간을 배우는 게 천문열차 분야지도 이거 배웠어요. 그죠? 근데 저거 그러니까 저거 그림은 알겠는데 저 뭐 때문에 배웠지? 저거 뭐 하려고 저거 했을까? 옛날 사람들 하늘에 별자리를 그려놓고 움직이는 걸 왜 그랬지? 먹고 살기 위해서. 저걸 알아야 절기의 변화와 세상의 그러니까 날짜의 그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저 별이 어떻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걸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종 때 천문도가 새로 제작됐는데 천문도는 변해요. 안 변할 것 같죠? 변해요. 우리가 지금은 북극성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지구가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회전돼요.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정축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23도 기울어졌다가 15도 이러다가 다시 섰다가 반대로 또 기울어지거든요. 이 과정을 25,000년마다 이렇게 바뀐다거나 하여튼 그렇게 26,000년마다 바뀌어요. 이걸 계산을 하면 수치가 딱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축이. 그렇게. 그런데 그러면 지금 별은 지금 마음대로 돌아가는데 이거 필요한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를 사람의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 지 맘대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수치들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계속 해오면서 이게 변한다는 걸 알고 세종 때 우리나라에 맞는 갑자 을축을 만든 거예요. 새롭게.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희선 선생님 혹시나 네. 꺼지면 네. 다시 들어오세요. 제가 다시 연결할게요. 네네. 네. 네. 자,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자, 15세기에 이제 다시 우리나라에도 양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15세기에 양력이 들어왔단 말이야? 응? 우리나라에 15세기 양력이 들어왔어? 어서 오세요. 15세기에 양력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때까지 음력만 쓴 줄 알았는데 양력을 썼단 말이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력을 쓰게 된 게 절기 때문이에요. 24절기 때문에. 왜냐면 음력으로는 황도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황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천상분야 열차가 황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황도에 따른 것을 체크하다 보니까 15세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게 바로 24세기입니다. 자, 이게 워낙 방대한 양을 제가 압축해서 리서치만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다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음력과 양력을 같이 써야 돼요. 선생님들 우리가 지금 보통 사주를 볼 때 음력을 보죠. 그죠? 음력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음력을 볼 때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절기에 따라서 월이 달라지는 걸 아시죠? 그죠? 입춘으로 원래 명리는 연도가 변해요. 입춘.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복설의 공부를 해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자미두수 같은 경우는 자미두수는 절기를 이거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동양에서 대대로 내려온 점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지를 씁니다. 동지세수를 씁니다. 세수. 연을 셀 때 양력 명리에서는 입춘을 쓰고요. 자미두수나 동양에서 계속 오던 것은 동지를 씁니다. 그래서 생리를 여러분들이 보통은 음력으로 계속 체크하는 이유는 24절기를 기점으로 해서 정리되어 있는 음력을 쓰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내 사주를 보면 이상해. 91년도 태어났는데 왜 90년도 뭘로 하지?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입춘세수를 쓰느냐 동지세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자미두수를 보러 가면 동지세수를 쓰고요. 명리를 보러 가면 입춘세수를 씁니다. 그래서 세수는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야? 도대체 세수는 뭘로 해서 우리한테 그러면 세종대에 갑자을축이 나왔으면 세종대 갑자을축을 뭘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자을축을 만든 거야? 이런 거 안 궁금하셨어요? 안 궁금했어요? 네, 이렇게 보내서. 이거를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대충은 어떻게 돌아가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사주를 나중에 해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맨날 가서 내 사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가 보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성은 목성이에요. 자, 목성은 태양 공전 주기가 12년이에요. 11년 9개월인가 그쯤 돼요. 12년이에요. 우리는 24시간이잖아요. 우리 자전 시간은 24시간이잖아요. 자, 그래서 12년마다 운이 바뀌는 거예요. 12년이 뭐죠? 사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가 12지지잖아요. 12지지가 나온 게 바로 이 목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12년. 사축, 임묘, 진사, 오미. 이렇게 쫙 나오는 12가지가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지가 나오는 게 목성세수 때문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60갑자인데 우리는 60갑자인데 왜 60갑자에서 한 줄은 그러면 목성이야. 그러면 그렇게 목성이 12년씩 이렇게 나눴어. 그런데 우리는 60갑자를 쓴단 말이야. 그건 어디서 나온 거지? 토성에서. 토성은 30년. 그런데 예, 한 바퀴를 완전히 도는데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0년이 걸려요. 그런데 토성이 30년을 도는데 왜 60갑자지? 실제로는 내 지지가 그게 한 번에 돌아오는 거는 60갑자지만 실제로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4번의 토성이 30년씩 4번을 돌아야지 원래대로의 그게 돌아오는 건데 우리가 120년을 못 사니까 60갑자로 돌리는 거예요. 2번만. 예. 그래서 주기를 보면 근데 총 118년이에요. 사실 나누면 해보면 118년이 도는데 이 토성은 30년 주기. 그러니까 29년 몇 개월이에요.